건강정보 속에서 내 몸에 맞는 비법을 찾아드립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9988 내 몸 사용 설명서. 자, 우리 모두가 꿈꿔왔던 100세 건강 무병장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현실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장수혁명, 장수왕의 비밀밥상. 그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인공들을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중후하고 멋진 신사 세 분하고 단아하고 아름다운 숙녀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뵙기에는 이 네 분의 나이가 평균 몇이실 것 같습니까? 일단은 두 번째 우리 어머니는 피부가 지금 너무 좋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74세이신데 저희 어머니보다 한 5살 정도 많으신 79이나 80 정도 돼 보이시는 80 정도밖에 안 돼 보이시죠. 아니 그거보다 내 생각에는 일단 나이가 있으시고 장수한다고 하셨으니까 한 85세 정도? 평균 연령 80대? 알겠습니다. 이 네 분의 평균 연세가 무려 96세랍니다. 설마요. 96세? 아마 믿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병장수의 산증인들을 모시고 실질적인 장수의 비법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장수혁명 평균 나이 96세 장수왕의 비밀의 밥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먹고서 50대에 대한 막내를 봤어요. 이 항아리다리 내 건강 지켜주는 보물이다. 정말 기적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 머리가 현명해져요. 3번, 7번, 8. 잘 보시네요. 골프장을 흔드는 경쾌한 타격 소리와 유연한 풀스윙. 런닝머신 위를 거침없이 걷는 단단한 두 다리. 이렇게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장수왕의 나이는? 1924년생이고 91세죠. 올해 나이 91세 유태종 할아버지. 무려 91세의 나이에 골프와 헬스는 물론이고 매일 하는 걷기 운동이 만보에 달하고 틈만 나면 하는 전신 스트레칭까지 하루 운동량이 5시간에 달한다. 그런데 운동을 마치더니 이내 컴퓨터 앞에 앉은 할아버지. 100세가 코앞인 나이에 대체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 것일까? 새 책을 쓰기 위한 원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국내 식품영양학계 권위자로 활동해온 유태종 할아버지. 식품공학과 박사이자 교수로 교단에 서왔고 수많은 식품건강 베스트셀러의 저자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그의 집필 활동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겸손한 것으로 흐르게 하며 그런데 귀신은 가득 채운 자를 해치고 겸손한 자에게 91세의 나이에 안경도 없이 컴퓨터 모니터에 작은 글자는 물론이고 생리 활성 물질로 책 속에 깨알 같은 글씨까지 거침없이 읽어낸다. 발견된 것만 몸 전체가 건강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태종 할아버지의 눈은 건강한 상태인 걸까? 안과를 찾아 시력과 더불어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다. 6번,
3번, 7, 7번. 8, 잘 보시네요. 예. 3, 9. 예, 맞습니다. 7번. 과연 91세 유태종 할아버지의 눈 검사 결과는? 이 연세는 90대 초반이신데요. 지금 눈 상태는 60대 초반, 30년 이상 젊으신 눈을 가진 건강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멀리 보는 게 0.7, 가까운 데 보는 경우는 40대. 91세의 나이에 40대의 눈을 가졌다? 100점 만점에 95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하신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젊은 시절엔 오히려 눈이 나빠 안경을 썼다는 것. 대체 어떻게 안경을 벗을 정도로 눈이 좋아질 수 있었던 걸까? 음식에 신경 써서 그 효과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할 때나 외출할 때 지필 작업을 하면서도 틈틈이 챙겨 먹었던 음식이 바로 눈을 밝게 해준 비결이라는 유태종 할아버지. 눈이 건강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명안왕을 만드는 비밀의 식재료. 게다가 이 식재료를 먹는 방법에서도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다는데 바로 죽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다. 91세 명안왕 유태종 할아버지의 안경을 벗게 한 비밀 밥상. 그 비결이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우리나라 식품영양학 1세대, 올해 연세 91이신 명안왕, 말 그대로 아주 눈이 밝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유태종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제일 막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이렇게 방송에 나오신 걸 이제 쭉 그때 정말 안경을 끼셨더랬는데 지금은 또 안경을 도로 안 끼시니까. 예, 40 초반까지는 근시안경 썼었죠. 그러다가 눈이 이상하게 좋아져서 지금 뭐 돋보기도 안 쓰고 안경을 안 끼고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TV에서 그러니까. 봤던 그 기억이 났거든요. 안경을 벗고 나시니까 훨씬 더 젊으신 것 같아요. 땀분 같으셔요, 땀분. 그러니까요. 네, 안경을 정말. 벗으시니까. 근데 이제 검사하신 거를 갖다가 쭉 보는데 사실 눈은 저보다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우리 수정체 있잖아요. 이 수정체를 조절해주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이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돼가지고 이렇게 눈을 보는 건데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70세에서 75세가 지나가면 이 수정체를 당겨주는 근육이 조절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지 않으시거나 그러면은 사실 많이 다치시고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경을 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75세가 넘으신 분들은 시력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백내장이나 이런 다른 이유 외에도 이 수정체의 탄력 때문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장수 건강 비결 밥상의 그 핵심, 눈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다시 젊은 사람으로 돌아갔을까가 참 궁금해집니다. 가져오신 이 보따리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뭐 영양학, 식품 영양학을 평생 하신 어른이시니까 뭐 오죽 알아서 챙겨서 드셨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정말 그 시력이 저렇게 획기적으로 바뀌는 뭔가가 있다는 거는 이건 그냥 알겠는데요? 그렇죠. 네네. 이쪽은 자식이에요. 자십니다. 이쪽은 호두입니다. 호두입니다. 예, 예. 이게 어떻게 그 시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까? 예. 이 죽을 써가지고 먹은 지가 한 30년 넘었습니다. 이걸 죽을 써서 드시는군요? 예. 네. 견과류가 그 악질 콜레스테롤치를 낮추고 양질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시력에도 좋고 고혈압, 그밖에 당뇨 이런 것에 아주 좋은 것이죠. 선생님, 그런데 보통 견과류 하면은 보통 생으로 먹거나 뭐 볶아서 먹거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 어르신께서는 죽으로 드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죽으로 쓰면은 소화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신 거구나. 먹었죠. 그리고 다른 견과류도 또 있거든요. 네. 뭐 아몬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호두하고 자시세요. 아니 그것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스타치오나 아몬드나 이런 것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국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박경호 선생님께서 호두하고 그 시력 개선하고의 연관 관계를 좀 호두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일단 우선 제가 유태정 박사님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조차도 죄송스럽고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선생님 쓰신 책이 한 5권 정도가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방송 생활하면서 선생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많이 참고했습니다. 일단 호두라고 했을 때 한의학에서는요. 기혈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우리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데 대단히 도움이 일단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노화를 막아주고 이제 눈의 그 시력을 좀 더 도와주는 그런 작용들을 하는데 좀 더 중요한 작용이 뭐냐면요. 호두는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간을 따뜻하게 보호해서 간의 기능을 도와주는 작용이 있는데요. 그럼 간과 눈이 도대체 어떤 관계냐? 한의학에서는요. 특히 동의보감에서는 눈은 간의 통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멀리 있는 사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입입니까, 코입니까, 귀입니까, 눈입니까? 바로 눈입니다. 그런데 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 목기라고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간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이 기운을 올려주고 가장 멀리 기운을 보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눈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간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눈에 좋은 비타민 A가 많은 간이 결과적으로 눈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비타민 A도 그런데요. 이 호두에 특별히 좀 많은 영양소가 비타민 B군이거든요. 특히 이제 비타민 B군이 풍부하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간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간이 나쁘신 분이 비타민 B군이 좀 부족하게 드시면 간 질환이 계속 악화가 돼서 간경화로 갈 사실 우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좋은 급원식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호두에는 비타민 B군 중에서도 비타민 B6라는 그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을 좀 방지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로 인해서 간을 좀 보호하는 데도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눈이 요새 좀 많이 피곤하고 좀 아픈 편인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피곤하고 만약에 아프면은 간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나요? 우리가 속에 있는 내부 장기 이상을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얼굴에 있는 5가지 오간이라고 그래요. 눈, 코, 입, 귀 등을 오장으로 배속시켜서 그 이상을 찾아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간에 바로 눈이 연결돼 있어서 우리의 간의 이상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간을 장군지간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 사기가 들어왔었을 때 맨 먼저 방어를 해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독하는 주요 장기가 되는데 우리 현대인의 생활이 어때요? 스트레스, 과로, 그리고 각종 안 좋은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나쁜 것에 모두 노출돼 있어서 현대인들의 생활은 간이 아주 과로해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유태정 선생님 뵈면 너무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왕성하게 도와주는 간의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견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잣에 대해서 제가 또 잠시 말씀드리자면 잣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보감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진액을 생성시켜주고 풍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눈의 점막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 노화가 진행되는 그 시점이고요. 눈이 나빠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액을 공급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풍을 제거한다는 건 뭐냐면 풍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면 눈으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히 눈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잣이라고 하는 것이 눈을 건강하게 도와주면서 또 영양분도 공급해 줄 수 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 우리가요 풍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중풍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눈에도 풍이 오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눈이 마비된다는 건 구안와사라고 있죠. 그럴 때 눈이 마비가 되겠죠. 그리고 눈이 살짝 떨릴 때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 풍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세는요. 바로 마그네슘 성분이 풍부해서 여러분들 아마 눈 떨림 있을 때 마그네슘 먹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가끔 떨릴 때 그거 먹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잣이 눈 떨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잣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도요. 바로 눈의 풍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자세는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E 하면 생각나는 게 우리 다 아시죠? 노화. 이 비타민 E가 깨보다 이 자세 10배가 더 들어있대요. 근데 이 비타민 E는 지용성 성분으로 아까 우리 박교 원장님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눈의 건강을 좋게 하는 지용성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들과 같이 흡수를 도와주면서 활성도를 높여주고요. 네. 우리가 노화가 되는 과정이 뭐냐면 산소가 들어와서 세포가 산화되는 과정인데 그러면 산소의 이용률을 떨어뜨리면 아무래도 산화가 덜 되겠죠. 이 비타민 E가 일반적인 세포의 산소 이용도를 43%까지 떨어뜨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항산화 작용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 눈의 수정체에 혼탁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근데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이 많아야 좋은 것인데 비타민 E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셀레늄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레늄이라고 하는 게 왜 좋으냐면요.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면 지금 비타민 E 말씀하셨잖아요. 네. 비타민 E의 2000배입니다.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셀레늄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네, 네. 눈 건강에 그래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선생님 아까 그 운동량이 폭 많아 보이던데 얼마큼씩 하십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침대에서 스트레칭을 한 30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개 낮에는 주로 걷지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나는 하루 동안에 BMW를 이용한다. B가 뭐냐 하면 버스, M이 메트로, 지하철, 그다음에 W는 워킹. 그걸 활용하기 때문에 건강한 거죠. 지금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여유 있으시고요. 뭐 당연히 그 연세에 뭐 여유 있어 보이시겠죠. 근데 그 죽 있잖아요. 네, 이 죽이요. 죽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서 먹으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건강한 눈을 가지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지 실제 좀 한번 좀 만들어 보시면. 네, 제가 그 레시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3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네. 잣하고 호두하고 쌀입니다. 쌀. 그렇죠. 죽이니까 쌀이 들어가야 일단은 되겠죠. 쌀을 한 2시간 정도 불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쌀을 불려놓은 곳에다가 이제 5배 정도 물을 정도 붓고요. 쌀죽을 일단 끓여놔야 돼요. 일단 쌀죽을 쌀죽을 끓여놓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잣하고 호두를요. 한 줌 정도 적당히 넣으셔서. 네. 그리고 여기다 물을 조금 붓고요. 예, 이렇게 그 곱게 갈린 잣과 호두를요. 쌀죽에다가 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첨가를 하고요. 한 30분 정도를 뭉근한 불에서 끓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집에서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니까 뭐 이렇게 음식하는 것 같고 약을 이렇게 제조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한약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런 해서 식으로 해서요. 한 30분 정도. 예, 이제 완성이 되면은 네네. 예,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그럼요. 또 있어요? 사실은 이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기 한 가지 재료가 더 들어가야 정말 제대로 된 명안왕의 비밀 밥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마지막 비밀, 마지막 궁금하시죠? 비밀을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뭐 이게 바로 웬일일까? 달걀, 계란입니다. 아니 그래봤자 계란 아닙니까? 예,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삶은 달걀 2개를 넣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께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2개를 일단 2개의 달걀, 삶은 달걀을 넣어줍니다. 넣고 그다음에 어떻게? 넣고 이걸 으깨 주는 거예요. 으깬다. 으깨서 이거를 같이 먹는 거죠. 네. 아니 이게 영양학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박사님. 일반적으로 그 달걀의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다들 꺼리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 노른자에 레시틴이라고 하는 인지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반숙을 해서 먹으면은 지장이 없습니다. 반숙을 해서. 그럼 요렇게 해서 얼만큼씩을 드십니까 하루에?
하루에 한 번씩 정도죠. 한 번씩 네, 정도. 아침에. 예. 네. 그래 봤자 그냥 견과류 2가지에다가 죽순데다 이걸 섞은 다음에 계란 반숙을 으깨서 같이 드시는 정도인데 그게 그렇게나 눈을 밝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은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식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단백질은 함께 먹되 비율은 식물성 3에 동물성은 1이라고 하는 비율로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달걀은요 2개로 나눠져서 한의서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계자백과 계자황이라고 나눕니다. 계자백은요 흰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열을 내려주고 해독작용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또 눈이 충혈되거나 아플 때, 목이 아플 때, 붓고 열날 때 많이 활용을 하고요. 계자황이라고 하는 것은 기혈을 더 공급시켜주고 우리가 눈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진액을 생성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눈에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것도 막아주고요. 또 눈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관련된 이런 건강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 계란이 굉장히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달걀에는 또 하나 그 루테인이라는 영양 성분이 있어서 이게 특히 이제 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 루테인은 망막에 작용하는 선글라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햇빛에 의해서 그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특히 이제 망막에 생기는 유해 산소들을 제거해주는 그 효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눈에 집중적으로 작용하는 항산화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루테인이 보통 녹황색 채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 100g당 이 루테인이 약 10.2m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달걀에는 100g당 루테인이 0.3에서 0.6mg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양이 들어있거든요. 녹황색 채소에 비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해보면 달걀을 섭취했을 때 그 체내 루테인 함량이 훨씬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달걀에 있는 이 루테인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의 조용한 시골 마을. 이때 굽이굽이 좁은 산길을 달려오는 낯선 차량 한 대. 곧이어 제작진 앞에 차를 멈춰 세우는데 길게 자란 턱수염에 상투를 틀어올린 머리, 비범한 기운을 한껏 뿜어내는데 설마 이 차의 주인 되시나요? 내 차 내가 모르는 것이 누가 모르는 거야. 오늘의 두 번째 장수왕 박기준 할아버지. 면허는 언제 따신 거예요? 99세. 99에 면허를 땄다? 그렇다면 현재 나이는? 한나. 차고서 한나. 한 살이요? 어떻게 한 살이세요? 100 채우고 산다. 100 채우고 산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올해 나이 무려 101세라는 박기준 할아버지. 100세를 넘긴 나이에 능숙하게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키는데 좁은 산길도 막힘없이 척척. 운전 실력 또한 베스트 드라이버가 따로 없다. 게다가 제작진의 눈길을 사로잡는 또 한 가지. 바로 차량 곳곳에 붙어있는 이 생문구들. 이렇게 100세 운전자의 존재감을 알리며 매일같이 운전대를 잡는다는 백발의 드라이버. 면에 볼일에서만 가고 사고 마트에도 볼일에서만 뭐 사러 가고 고기도 사러 가고 뭐. 어디 갔어요? 게다가 동네 곳곳을 누비며 이웃의 안부를 묻고 마을 대소사를 챙기는 것이 할아버지의 주요 일과. 그날 오후 마을에 울려 퍼지는 정체불명의 소리. 다름 아닌 장작 패는 소리. 요즘도 직접 땔감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할아버지. 한 번만 내리쳐도 쩍쩍 갈라지는 장작들. 100세 나이가 무색하도록 활력이 넘치는 모습인데. 아주 그지 뭐 전문사 멋지지 않지 심이야. 내가 여지까지 팔씨름 같은 건 접한 일이 없는데. 제작진과 즉석 팔씨름 대결을 펼친 박기준 할아버지. 과연 이 경기의 승자는 누구? 어짝.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박기준 할아버지 승! 30대도 문제없다. 여전히 탄탄한 팔 근육을 자랑하는 할아버지. 잠시 앉을 새도 없이 이번엔 소염을 주느라 정신이 없는데. 알고 보면 논농사에 밭농사까지 짓고 있는 최고령 현역 농사꾼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101세 활력왕 박희준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 간소하지만 밭에서 갓 키운 싱싱한 채소들이 한가득. 도라지부터 버섯에 배추까지. 자연에서 나는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반찬이라는데 이 식재료들을 특별히 조리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먹는 것이 식사의 특징. 그렇다면 생채식이 할아버지의 장수 비법? 이것도 좋지만은 이것도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비법이 따로 있다? 식사를 마친 후 집 뒷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무언가 찾는 것이 있는 듯 덤불을 하나하나 헤치며 두리번거리는데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할아버지. 매의 눈으로 주변을 좀 더 샅샅이 살피기 시작한다. 드디어 무엇인가 발견! 자리를 잡고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잠시 후 땅속에서 무언가 캐내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과연 이것의 정체는? 둥글레. 가을에 채취하는 게 제일 좋아. 가을엔 영양이 전부가 이제 뿌리로 뭉치기 때문에 대궁에서. 그래서 가을에 캔 것이 뭐든지 약초로선 제일 좋은 거야. 호흡기질환은 물론 기운까지 북돋아주는 천연 강장제 둥글레. 둥글레는 그늘에서 바짝 말린 후 은은한 불에 볶아준 다음 끓는 물에 우려내 차로 마시는데 할아버지는 요즘 같은 날씨엔 특히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는다고 한다. 아, 구수하다. 이를 떳떳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먹는 게 소화가 잘 된다고 봐야지. 그렇다면 둥글레야말로 활력왕의 비밀 밥상? 이것도 비법은 비법이지만은 이것도 더 좋은 게 저 밖에 있다고. 둥글레보다 좋은 비법이 있다? 대체 101세 활력왕의 진짜 비결은 무엇인 걸까? 이게 좀 나의 장수 비결이에요, 저게. 바로 이 나무에서 재배한 열매가 할아버지의 비밀 식재료라는 것. 하지만 이미 수확이 끝난 나무에선 어떤 단서도 찾기 힘든 상황. 한 60년 전부터 먹는데 그게 기운신데 그만이지. 해춘탕이나 다름없어. 부부가 돼서 합방을 못해도 그걸 장보면 합방이 쉬운 거야. 그래요? 넘치는 활력을 준다는 신비의 열매. 할아버지의 보물 창고에서 드디어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유리병에 담겨있는 열매는 대체 무엇일까? 100일 동안 이제 숙성시켜야만 그 효능을 발휘하거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먹고서 50대에 내 막내를 봤어요. 이거 먹고서 50대에 내 막내를 봤어요. 이것을 먹고 50세의 막둥이를 봤다? 101세 활력왕의 비밀 밥상 지금 밝혀집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그 지금 101살 맞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101살. 우리가 뭐 백수 뭐 100세 세상 이런 얘기를 해전 101살 연세 되신 어르신은 여기서 처음 뵙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니 도끼질하시고 뭐 산에 이렇게 연망 다니시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산에 일을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청하니까 할 수 없이 산에 다니게 돼요. 아니 집안이 전부 장수 집안이신가요? 그렇습니까? 집안이 다 장수 집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은 56에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60에 돌아가시고 정조 할아버지는 50에 돌아가고 수명을 제가 한번 저희한테 다 밀어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 박경호 선생님, 선생님 그 좀 진맥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뭐 진맥도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뭐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고 저는 한번 몸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신색이 좋으세요. 보면 얼굴이. 어떠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요. 네.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뭐 산에 지금 어이구. 아니시고 그걸 좀. 어휴. 진짜? 허벅지만 만져봐도 이분이 정말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예. 우리 할아버님 진짜 보시니까 어휴 좋습니다. 제 허벅지보다 더 좋으시네요. 아까 우리 젊은 그 제작팀을 팔도 좀 한번 만져. 아니 그 팔도 봤는데요. 팔은 뭐 기본적으로 좋고요. 도끼질을 뭐 아까 보니까 한 번에 쭉. 뭐 안 해본 거 없어요. 부대밭도 파고 농사를 여진 들고 나왔는데 하여간 저 나무에 올라가는 다람쥐가 올라가면 돌에 들어가지고 치면은 바로 썰더래요. 아니 더 놀라운 건 그 99세에 그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도 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 어르신께서 이게 한 번에 붙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컴퓨터를 하는 걸 몰라서요. 시험지로 이제 하는 거 연애 시험 보다 던 줄 알았는데 예. 컴퓨터는 난처도 안 봤는데 학과 시험에 5호그 S만 뭐시 그거 하라고 이제 나왔는데 네. 그거는 내가 아는 대로 그 누른다는 좀 늦어가지고 늦으면 다시 또 이거 돌려서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처음엔 5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는 됐죠. 두 번 만에 운전면허를 따신 아니, 거예요? 그건 저 학과 시험을 개하고 네. 기능 시험은 3번 만에 세 번 만에 되셨고. 어르신, 근데 99세에 운전면허증을 뭐로 딸 생각을 하셨어요? 아 지금은 막 별일인지 몰라요. 다니기 힘든데 집에 한 마리 걷지 못한 타와가지고 병원에 다니지. 또 나 멀리서만 하루거든 막금씩 50몇 거리 왔다 갔다 이제 타와가지고 다니지. 그러면 저기 어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집에 한 마요? 네. 96. 그러니까 뭔가 네 분이 같이 드신 게 있을 거라고. 오늘 이제 그걸 한번 해봅시다. 네, 공주시에서 우리 둘이 같이 늙은이는 둘이 최고 고령이에요. 공주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화면에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하시던데 하루 일과가 몇 시에 일어나시고 어떻게 뭘 하세요? 저는 꼭 아침에만 4시 아니면 4시 반에만 일어나고 밤 하루 2시까지 혹 볼일 있어 밤에 글 들여다 보면은 혹 5시에 일어날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럼 밤에 몇 시에 주무세요? 자는 건 뭐 요새는 좀 산에 다니다 보면 10시 정도 잘 수 있어요. 근데 보통 10시 잘 때가 별로 없어요. 11시, 12시 돼야 자요. 근데 할아버지, 저는 뭐 다른 건 다 궁금한 거 필요 없고, 50에 그 이제 늦둥이를 낳는데 그게 계획하고 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다 보니까 난 거예요? 아, 그러면요, 제가 팔형제 낳으려고 했는데, 네. 팔형제자에 그 막내를 낳은 거예요. 예. 막내 낳은 건데, 50대 저 막내를 낳았는데, 지금 이제 그놈이 51예요. 51인데 지금 그놈이 아주 정말 참, 그 막내지만 아주 귀여운 막내죠. 선생님 연세 되면요, 101세면 귀도 잘 안 들릴 수 있고, 눈도 잘 안 보시는데, 너무 건강하세요. 자, 뭐 젊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뭐 정신도 맑으시고 기력도 좋으시고 뭐 신색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101세 활력왕 박기준 어르신의 비밀의 밥상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단히 이제 귀한 거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 제작팀들이 이걸 좀 스튜디오에 가져갈 수 없느냐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너무 귀한 거라서 뭔데요? 이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말씀이 계셨대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그렇죠. 요걸 좀 공개를 좀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드시면 101살까지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연세까지 내외분께서 지역에서는 최고령, 최장수 어르신으로 지금 사시는 비결이 요 안에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오미자 진액입니다. 숙성시킵니다. 오미자 진액. 오미자구나. 오미자 진액을 그러면 이거를 평소에 어떻게 드셨습니까? 아, 그걸 결과 따서 숙성시키는 게 이제 설탕하고 오미자하고 1대1로 해서 맞아 100일이 돼야만 완전히 진액이 우러납니다.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100일 걸리는데 그걸 진액을 해서 연애 맑은 물에다 5달이 먹으면 아주 그냥 건강의 비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몇 년 되셨어요? 그건 지금 한 50년 이상 돼서 오미자. 자, 바로 이것이 박기준 어르신이 가져오신 1년 숙성된 오미자 진액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자, 바로 이게 101살까지 살게 해주신 오미자 진액입니다. 힘이 불끈 솟아나는 게 맛이 좀 시지 않아요, 맛이? 쉬지 않고 달면서 약간 신맛은 있는데 달짝지근합니다. 자, 박경호 선생님, 그러면 저 오미자 진액에 어떤 성분이 이 어르신을 이렇게 장수하게 했습니까? 일단 오미자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오미라고 하는 것이 5가지의 맛을 가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 자자를 뜻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생식기관과 연관되어 있고 오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오행의 기운, 오장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동의보감에 보면요.
몸을 보호해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준다, 치료해준다라는 그런 기능이 효능이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남자의 정력을 증진시켜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미자라고 하는 것은 간과 신장의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에너지 원으로서 작용을 하고요. 정액이 새는 것이나 아니면 땀으로 우리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너지도 만들어주고 빠져나가지도 않게 하기 때문에 활력을 주는 데 있어서 대단히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박경원 선생님, 이건 진짜 오미자지만 뭐 구기자도 있고 산수유도 있고 복분자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게 제일 좋은 건가요?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구기자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수유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모아주는 개념이고요. 복분자는 에너지가 밖으로 새는 거를 막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능이 가장 주 효능인데 오미자는 그러한 효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머리를 맑게, 두뇌를 좋아지게 하는 작용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5가지 맛이 다 그 약효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막과 오장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단맛은 위라고 돼 있는데 단맛을 이제 비위장과 연관을 시키는데요. 비위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우리 몸에 다른 기관으로 다 퍼지게끔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단맛이 바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피곤하시면 단맛이 들어있는 성분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운맛은 바로 폐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폐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 기운이 잘 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우리 매운맛을 드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이 하나도 막힘없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매운맛을 먹으면은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것이 바로 기운순환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맛은 간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 우리 간은요, 혈액과 영양분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 가장 주된 효능인데 신맛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우리 그 영양분들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잘 저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맛이기 때문에 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심장은 쓴맛과 관계가 있는데요. 심장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혈액을 우리 몸으로 공급해 주는데 이렇게 짜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짜서 에너지를 용출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맛이 없을 때 약간 쓴바기처럼 쓴 나물 같은 걸 좀 먹게 되면 우리 입맛이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소화효소를 우리 위에서 짜서 나오게끔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짠맛과 신장과의 관계는요. 신장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선천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저장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짠맛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몸의 기능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짠맛이기 때문에 짠맛이 없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연관성이 신장과 있기 때문에 짠맛과 신장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미자의 이런 굉장히 다양한 효능들을 또 우리가 이제 영양소 중에서는 비타민의 어떤 활성으로 좀 풀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블루베리가 비타민이 많은 대표적인 과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루베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비타민 C가 블루베리에는 100g당 10mg이 들어있어요. 근데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1mg. 네, 13배.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있지만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천연 항산화제로 가장 강력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노화 예방 어떤 식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을 보면 항상 함께 들어가는 성분이 대부분 비타민 C예요. 이런 항산화 기능으로 인해서 노화를 예방하고 질병을 촉진하는 그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C가 풍부한 오미자가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오미자가 이렇게 활력에 좋은 비타민들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저 연세에도 저렇게 활력이 넘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실 블루베리가 막 슈퍼푸드라고 해서 사실 너무 좋다고 막 먹으라고 하는데 지금 월등히 높단 말이에요. 오미자가 훨씬 와, 높죠. 근데 지금 어르신께서는 진액으로 드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여러분들 그 오미자를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집에서 끓여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물에다 우려서 드십니까? 우려서. 일반적으로 그냥 오미자를 물에 우려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오미자가 5가지 맛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과피하고 과육에는 단맛과 신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씨앗에는
매운맛과 쓴맛이 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짠맛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미자인데 그냥 물에만 담궈 놓으면은 단맛하고 신맛만 우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로 회복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기침할 때 좋다고 하잖아요. 네. 이 기침할 때 좋은 건 폐에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폐에 좋은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매운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끓여야 돼요. 끓여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짠맛이 더 많이 우러나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짠맛이 있는 오미자를 끓여서 먹어야지 신장 기능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먹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의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적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제 오미자를 뭐 술로도 먹고 사실 뭐 끓여서 차로도 마시고 이렇게 발효시킨 진액 상태로도 먹는데 한 연구에서 보면은 이렇게 물에 끓인 그 열수 추출하는 그 상황과 그다음에 이렇게 진액으로 했을 때 그 성분 비교, 항산화 특히 활성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진액으로 만들었을 때 항균 활성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항산화 활성도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소화를 촉진하는 작용도 더 높고 그리고 고혈압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진액 상태도 상당히 권장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누구에게나 좋은 오미자지만은 뭐 좀 조심해야 될 사람이거나 뭐 용량을 좀 이런 기회 좀 정해 주십시오. 오미자도 하루에 이제 용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한 2g에서 한 6g 정도까지 복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오미자 진액에는 거기에 이제 설탕 성분도 들어있고 물 성분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10g 정도 되면은 반 이하가 이제 그 오미자라고 본다면 우리가 한 스푼 정도, 어른 숟가락 한 스푼 정도가 한 10g 정도에서 12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만 따라 놓고 대신에 물을 많이 희석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뭐 설탕물이니까 어차피 뭐 적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생각할지 몰라도요. 달게 먹게 되면은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10배 정도 희석을 시켜서 좀 덜 달게 먹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101세 되시는 박기준 선생님 제가 눈으로 직접 보긴 처음이거든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몇 살까지 살 자신 있습니까? 그거야 지금 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마음은 지금 미국 가려고 10년까지 모셔서 여권 며칠 전에 맡았어요. 150살까지 살 자신 있어요? 아예 150은 모르겠고 어쨌든 뭐 사는 날까지는 산다는 건 자신 있습니다. 아니 저도요 진짜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뵀는데요. 아까 대기실에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여기 앉으셔서 지금 녹화하시는데도 제가 내내 녹화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총기가요 눈에 정말 반짝반짝 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녹화하면서 힘든데 정말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꿈이 다 이루어지실 때까지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장수왕이 산다는 전남 장흥. 하얀 장갑에 은빛의 킥과 모자까지 남다른 패션 감각의 노신사. 그가 올라탄 것은 다름 아닌 경기? 일터에 나갈 때도 의상이라면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다는 장흥군 최고의 멋쟁이. 마을에선 이미 유명 인사라는데 그가 향한 곳은 늦가을 수확철을 맞은 결명자밭. 2,500평이 달하는 엄청난 크기의 밭을 50년 가까이 혼자서 일궈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정장을 차려입고 일을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낫지를 하는 손에선 노련미가 엿보인다. 나는 비는 시 방식이 작가한테 틀려. 놓고 휘어잡으면 많이 몇 번 빌려면 여권 빈게 너무 2배를 비어 2배를. 남들보다 2배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할아버지의 결명자 수확. 베고 또 베고.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되는 농사일. 하루 반나절이 훌쩍 넘어가는데 힘든 기색이 하나도 없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97세. 올해 나이 97세 이색은 할아버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탄탄한 알통까지 자랑하는데 이번엔 고추를 따는 이색은 할아버지. 그런데 일을 하는 내내 중얼거리는 모습. 8개, 9개, 10개. 알고 보니 하루 수확량을 따져보기 위해 고추의 수를 세고 있었던 것. 점점 늘어나는 고추의 숫자. 그런데 계산기가 전혀 필요 없다. 10시계 달렸네. 25개가 될까. 12개, 그럼 10개.
그 오늘 총 몇 개 따신 거예요? 이제 막 딴 것이? 네. 하루 총 수확량을 암산하는 이색은 할아버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시훈 한 60개 되네. 과연 정답은 놀라운 결과. 97세의 나이에 암산은 물론이고 여전히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할아버지. 독학한 한문으로 사자성어를 짓는 것이 할아버지의 취미라는데 대체 건강 비결은 무엇인 걸까? 그런데 촬영 중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 일하는 동안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는 모습. 이게 비밀의 식재료인 걸까? 할아버지의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장보기에 따라 나서기로 한 제작진. 멋쟁이 신사답게 외출 의상은 좀 더 신중하게 고르는 할아버지. 이렇게 옷을 신경만 쓰세요. 코디도 하시고. 드디어 공개되는 이색은 할아버지의 시장나들이 패션. 파란 셔츠에 넥타이 포인트까지 97세 패셔니스타 되시겠다. 그렇게 찾은 전통시장. 할아버지의 발길이 닿는 곳은 시장에 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들른다는 건어물 가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은 다름 아닌 마른 새우. 이어서 마른 멸치까지 구입하는데 마른 새우와 멸치가 암산왕 이색은 할아버지의 건강 비법인 걸까? 이 양반 해드리라고 그러지. 건강이 좋다고 하실게. 그럼 이 멸치랑 새우가 아버님의 건강한 비법이에요? 아니 그것도 따로 있어요 또. 또 다른 비법이 있다? 이때 가게 안쪽에서 제작진 몰래 무언가를 챙겨 담는 할아버지. 방금 몰래 사신 건 뭐예요? 모두 비밀. 검은 봉지에 숨겨진 97세 암산왕의 비결은 대체 뭘까? 뒤이어 찾아온 식사 시간.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할머니. 냄비에서 노란색 물을 컵에 담아내더니 정체불명의 가루를 챙긴다. 노란색 물에 가루 한 스푼 넣은 후 골고루 섞어주는데 이 물의 정체는 뭘까? 할아버지 잡수면 건강 비법. 매일 마시는 이 차가 암산왕의 비결이라는 것. 이것이 기억력도 좋아지고 머리가 청명해져. 대체 무슨 가루이기에 97세에도 총명한 두뇌를 가질 수 있다는 걸까? 그 비밀의 가루를 모든 요리에 듬뿍듬뿍 넣는 할머니.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매일 먹는 밥에도 비밀 식재료가 들어가 있다는데 이렇게 한상 차림이 완성되고 비밀의 가루를 넣어 만든 각종 반찬들과 갓 지은 밥까지. 드디어 노부부의 오붓한 식사가 이어지는데 밥 숟가락 받아. 젊어서도 안 받는데 늙어갖고 받는다. 젊어서도 생이 일어나서 나이가 차이가 생이 일어나서 97세 암산왕의 식탁에서 찾은 비밀의 식재료는 과연? 불기를 예방하고 혈기를 도와주고. 할아버지 건강하고 싶은 비법이라고. 그 비밀의 밥상이 지금 공개됩니다. 늘 이렇게 내외간에 같이 외출하세요? 네. 아, 그러세요? 아니 그런데 너무 미남이세요. 젊으셨을 때 여자분이 줄줄줄줄 막 많으셨을 것 같아. 젊었을 때도 일을 안 해. 나하고 한 개비도 안 해줬어. 참 아니, 아까 이렇게 양복 입고 모자 탁 쓰고 밭에 들어가실 때 알아봤다니까. 이게 평소에 이러는 양반이 아니에요. 네, 그랬어요. 그런 점 하나님이 주로 하시고. 네. 그러면 할아버지는 주로 뭘 하셨어요, 젊었을 때? 일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참 멋만 부르고 놀았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일을 그렇게 잘하세요. 네. 지금 일을 10에 4배나 해요, 일꾼들. 네. 난 자꾸 이제 궁금한 게 아까 화면에서 고추 따면서 암산하신 게 그 정답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여기서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해볼까요? 한번 조영구 씨 나와보세요. 제가 이름이 영구라고 우습게 보시는데. 제가 자, 할아버지 봐주는 거 없습니다. 저랑 예. 암산 대회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48 더하기 53 더하기 95 더하기
72 더하기 24 283인가? 283 말씀해보죠. 정답 292. 예? 292 정답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님 영재신가 봐. 한 번 더 할게. 한 번만 더. 자, 25 더하기 17 더하기 32 더하기 48 마지막 11 133. 133이랑 안 하셔. 예? 33이랑 안 하셔. 그러니까 133이 맞을 것 같아요? 같이 하신 거예요? 네, 나는 그건 모르죠. 네. 정답입니다. 이야 대단하시다. 워낙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더하기 빼기 뭐 이런 숫자 수학을 잘 하셨어요? 네, 눈만 버리시면 창만 봐요. 아, 책만 늘 보시던 봐. 어른. 네. 네. 그럼 직업이 뭐셨어요? 젊으셨을 때? 일도 안 하고 놀았단 게. 잠깐 놀았죠. 뭐만 보고. 아 그러면 농사져서 저기 생활하셨어요? 그럼 이제 일꾼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 잘하시오 아주.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세근 어르신께서 평소에 드시는 그 비밀의 밥상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근 어르신이 갖고 계시는 보따리부터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야외 도시락처럼 생겼는데, 자, 저 안에 과연 밥이네요. 뭐예요? 밥이에요? 자, 밥인데, 네, 밥인데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네. 박혜원 선생님, 뭐예요, 저게? 표고버섯 같은. 표고버섯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조금씩 대추 있죠? 대추랑 같이 들어있어요. 표고버섯하고 대추? 이번에는 할머니가 가져오신 이게 무슨 병인데 이게 뭐가 들어오는지 한번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이거는 그냥 보온병인데 여러분들 이 색깔로 그냥 무슨 송룡 같기도 하고요. 표고버섯 끓인 물 아니에요? 둥글레차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들은 거예요? 대추를 네. 내 고아갖고 이제 그 물에다가 버섯가리를 타서 드렸어. 대추하고 버섯.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은 대추물인가요? 네. 대추물에다가 표고버섯 가루를 타서 분말을 타서 드신다 그런 말씀이죠. 아, 그렇습니까? 언제부터 이거를 드시기 시작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드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 버섯 30년도 더 됐을 것이요. 30년이요. 그래갖고 계속 나물도 해먹고 버섯을 해먹고 이렇게 요리를 해먹고 계속 해잡자. 그럼 하루에 계속 수시로 드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드시면 좋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책을 보면 알아요. 아, 책에서 보시고 한 거예요? 박경호 선생님, 이 책에 다 있는 얘기입니까? 책 있어요, 그 책에. 네, 암산의 왕이 될 수 있는 정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아, 이 안에? 네. 일단 표고버섯과 대추가요,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공통의 작용이 있고요. 또 소화 흡수를 도와줍니다. 실제로요, 여러분들 이 표고버섯에는 향이 있죠. 네.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향 성분이 바로 렌티오닌이라고 하는 성분이거든요. 네. 이 성분 자체가 또 두뇌를 발달시켜주고 머리를 맑혀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표고버섯 드시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뇌 활성이 잘 되시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정기신을 우리 정신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그중에서 신은 특별히 뇌 활동하고도 연관이 곧바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외에도 신농 본초경에 보면 이 표고버섯 자체가 마음을 안정시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 많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한의학에서는 심화라고 그래서 심화가 이게 많이 생기게 되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불면까지 생겨요. 그러면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없겠죠. 근데 표고버섯은 바로 이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운기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우리 정신을 굉장히 맑게 해준 효과가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레티오닌의 어떤 그 정신 활동하고도 굉장히 부합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색소 성분도 이 표고버섯에 들어있는데 바로 멜라닌 성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우리가 피부에도 사람 피부에도 멜라닌 색소가 있어서요. 예, 예. 자외선을 쬐게 되면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피부가 검어져요. 예, 검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 이 멜라닌 색소가 많이 들어있는 곳이 또 어디냐면요. 뇌에도 있습니다. 우리 뇌 속에 흑색질이라고 하는 부위에도 있는데요. 이 멜라닌 색소는 대개 이제 흑색이나 바로 갈색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멜라닌 신경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도파민이 나와요. 도파민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분을 좋게 해주고요. 또 감정이라든지 행동을 조절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만큼 멜라닌 색소가 많이 있다, 성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뇌를 많이 활성화시켜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표고버섯 특유의 그 향과 색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세근 어르신께서 아까 보니까 표고버섯을 말려서 이렇게 가루를 내서 음식에 이렇게 고르게 쓰시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이 표고의 또 애칭이 말린 음식의 왕이라는 또 애칭이 있어요. 그만큼 생표고도 좋지만 이것을 말렸을 때 굉장히 영양의 어떤 효능들이 많이 좋아진다는 건데요. 우리가 우선 생표고에는 티아민이라고 하는 이 수용성 비타민 B1이 0.07mg이 들어있고요. 이걸 말리게 되면 무려 8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에너지 대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고 특히 이렇게 비타민 B1이 부족하게 되면 상당히 피로감을 좀 느낀다든가 적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좀 증가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말린 표고가 상당히 좋은 비타민 B1의 근본 식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비타민 B3는 우리가 나이아신이라고 하는데 생표고에는 4mg이 들어있지만 이걸 말렸을 때 이것도 역시 19mg으로 5배나 상승을 합니다. 이 나이아신 같은 경우에도 전체 우리 신진대사 전체 물질 대사에 상당히 중요하게 관여를 하는 영양소이고요. 특히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혈액 건강들이 상당히 위험해지잖아요. 심혈관 질환들이 많이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이럴 때 이 나이아신이 풍부한 말린 표고 같은 경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 나이아신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치매에 걸릴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말린 표고가 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대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이 대추를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대추는 무엇에 좋아해요? 불로입니다. 불로? 네. 늙지 않게 늙지 해주는 않은 거. 사람이 늙지 않으면 오래 사는 건강이 좋지요. 아, 그럼요. 예. 이 보호약입니다. 아주 그 신비약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말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요. 오장을 보호하고요. 또 안색을 발대하면서 몸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또 늙지 않게 한다.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노화를 억제해주는 작용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뇌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된 효능이 뭐냐면 양혈안신이라고 하는 작용이 있는데요. 대추에는 양혈이라는 건 뭐냐면 혈을 길러준다는 뜻인데 결국 혈액을 생성해주고 저장해주는 작용이 있고요. 안신이라는 것은 정신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뜻인데 뇌로 혈액을 잘 공급시켜줘서 우리 뇌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저 대추에 사포닌 성분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추에도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포닌이 하는 작용 중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작용도 있고요. 중추신경을 억제해서 신경 안정작용이 있으니까 불면증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추가 불면증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대추에는 또 다른 아주 좋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사포닌 화합물인데요. 주주보사이드 A, B라고 해서 이것은 다른 데는 없고요. 대추에만 있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오래 복용해도요. 습관성이 없고 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포닌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추를 꾸준하게 장복하신 우리 아버님께서 건강 유지하고 있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대추가 좋습니까? 이렇게 말린 대추가 성분이 더 낫습니까? 보통 생대추는
음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고 식용으로. 그다음 약재로 쓸 때는 말린 대추를 많이 썼어요. 근데 좀 약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생대추를 많이 먹게 되면 대추 자체에 열이 있기 때문에 그 적열이 쌓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위장에 많이 열이 쌓이게 되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갈증을 일으키게도 되는데 오랫동안 장복하실 때는 이세근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차로 우려 드신다든가 아니면 건대추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선생님, 그 대추가 이렇게 말리게 됐을 경우 영양 성분이 더 높아지나요? 그렇죠. 이제 영양 성분도 조금 더 밀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백질은 이제 말렸을 때 약 2배, 칼륨은 3배, 그리고 지질도 약 4배 정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추를 말릴 때는 저렇게 통째로 그냥 햇빛에 그대로 말려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말린 대추를 우린 물에다가 표고 말린 거를 가루를 내서 이렇게 같이 해서 이제 뭐 차처럼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그게 다 누구에게나 이건 괜찮습니까? 혹시 주의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용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많이 먹으면 좋지 않고요. 너무 적게 먹는 것 좋지 않은데 대추 같은 경우에는 11g에서 18g 정도가 하루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10개 정도까지가 아마 18g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7g에서 11g 정도가 하루 분량인데요. 11g 정도는 티스푼 한 2스푼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추차를 대추 한 10알 정도를 깨끗이 씻어서 일단 넣으시고요. 대추도 근데 그냥 넣지 마시고요. 반으로 쪼개서 넣으시면 더 잘 성분이 우러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생강은 3쪽만 넣으시면 되는데 생강은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두께도 한 500원짜리 동전 두께 정도로만 해서 3쪽만 넣으시면 돼요. 많이 넣으시면 너무 매워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800cc 정도를 넣고요. 한 400cc 정도 남을 때까지 끓여가지고 하루에 뭐 3번 나눠 먹을 정도로 나누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표고버섯 가루를 뭐 하루에 한 잔에다가 1스푼 정도 넣어서 하루에 3스푼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수왕을 만나러 온 이곳. 집 앞마당을 가득 메운 것은 다름 아닌 항아리들. 엄청나네. 게다가 수백 개가 어김없이 정갈하게 줄지어 서 있다. 이때 항아리 쪽으로 다가오는 할머니 한 분. 내가 주인이야. 들것을 껍데기만 남았어도 내가 주인이라고. 이 항아리들이 내 건강 익혀주는 보물이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500개에 달하는 항아리를 닫고 또 닫고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데 과연 할머니의 나이는 몇 살일까? 나이도 너무 많아서 잊어버렸어. 20년생이야. 1920년생, 올해 나이 무려 95세. 100세를 내다보는 나이에도 하루 종일 일손을 쉬지 않는 할머니. 오히려 지친 기색 하나 없어 보인다. 괜찮은데 너무 없어. 얼른 안 죽을라네 비야. 병대리한데. 95세 장수왕, 심순섭 할머니의 건강 비결은 대체 무엇일까? 드디어 그 정체를 드러내는데 수십 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고 있다는 이것. 된장. 된장이요. 된장. 응. 정체는 다름 아닌 된장. 그죠? 된장으로 지금껏 병치레 한 번 없는 높은 면역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또 다른 항아리로 제작진을 안내하는 할머니. 진짜 숨은 비결은 이 항아리 안에 있다고 한다. 된장 25년 된 게 이게. 시커머니까 그렇지. 약된장이에요, 약된장. 자그만치 25년이나 숙성되었다는 된장. 이게 바로 할머니의 면역력 보약이라는데 1년 숙성된 된장과 비교하자 색깔부터 확연히 차이가 난다. 오래되면 이것도 약돼요. 오래 묵혀 약이 되었다는 할머니의 25년 약된장은 주로 요리에 사용한다. 어떤 음식이든 약된장만 아주 소량 넣고 일체의 조미료나 다른 간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할머니 밥상의 특징. 때문에 된장을 넣어도 전혀 짜지 않고 오히려 삼삼한 맛이 좋은 저염식이 된단다. 삼시세끼를 평생 이렇게 챙겨 먹었다는 할머니. 그런데 매일 이렇게 먹기는 먹는데 오래 사는 비결은 따로 있어 또. 면역왕의 비결이 따로 있다?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된장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 제작진. 전통 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콩부터 삶는데 최근 들어 그 비법을 딸이 전수받고 있다.
한 숟갈 더 넣어. 숟갈 더 넣어야지. 물이 많으면 저기 않게. 물을 끓일 때부터 노하우가 엿보이는데 넘지 말라고. 그냥 떼면 자꾸 너무 펄펄. 물이. 그런데 본격적으로 콩을 삶기 전 갈색빛이 도는 물을 붓는 할머니. 이게 진짜 비법인 걸까? 이거 찐적이 이거 버가지고 찌어서로 맹기려야 돼. 이게 비결이야, 진짜 비결이야. 드디어 밝혀지는 장수왕의 숨은 비법. 콩을 삶을 때부터 넣는다는 갈색물. 약된장을 만들 때도 이 갈색물은 필수라고 한다. 이게 된장이에요. 위에서 아까 나온 거. 이런 식으로 돌덩이에요. 돌덩이 이렇게. 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마르고 딱딱하게 굳기 때문에 오래 묵히려면 갈색물을 이용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된장을 오래 보관하려면 이 이물에다가 요거를 섞어서 계속 치대갖고 이렇게 한 번씩 올려줘야만 오래 묵히고 약된장이 돼요. 뿐만 아니라 약된장을 이 갈색물에 타주기만 하면 약된장차가 되는데 이 차를 자주 마시는 것 또한 할머니의 무병장수 비결이라고 한다. 밥 안 나고 밥 잘 먹고 돌아다니고 하면 좋고. 여름에는 이거 진짜 막 배탈 나고 뭐 하고 할 적에도 이런 게 먹으면 좋은데. 95세 면여광 심순섭 할머니의 비밀의 밥상. 과연 갈색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유, 반갑습니다. 95세의 면여광 심순섭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지금 한 70 정도밖에 안 보이시는데 지금 된장을 500개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500 항아리를. 네. 그럼 몇 살 때부터 된장을 담그시기 시작한 거예요? 된장을 몇 살 담았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키울 적에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 네. 그래서 그냥 집에서는 장 담고 하는 거 한 년 아무 살 넘으면 뭐 마실도 못 가고 학교도 안 보내니까는 네네. 여자들이라고 마실도 못 가고 하니까 또 양반이라고 더군다나 또 뭐 소댕이도 못 하니까는 집에서 수영무릇만 하고 뭐 그거밖에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연세 그러니까 잔병 치료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을 할머니 나름대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된장국 뺏기는 먹은 게 없어요. 맨날 시래기 쳐놓고 된장국 끓여가지고. 정말 된장을 즐겨 드시는 것이 식생활의 이제 기본이신가 본데. 박 선생님, 이건 약 아니에요, 약? 정말 약인 것 같습니다. 이 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데 있어서는 뭐 연구가 오랫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네. 한의학에서도 옛 선조들이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해독 작용이 있고 열을 내려주는 작용이 있는데 우리가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롭지 못한 물질들과 내가 싸우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 내가 싸우는 과정에서 해독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독하는 과정 중에서 싸움할 때 열이 나요. 근데 그 열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열까지 내려주기 때문에 정말 된장만큼 우리 몸에 좋은 게 없는데 일단 할머니께서 여기 나오셔서 일단 직접적인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된장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늘 상식을 하는 게 된장인데 유병욱 선생님께서 혈액을 검사한 조사 뭐 자료가 있다면서요? 네, 결과를 보고 좀 이상했어요, 저는. 이게 지금 어르신의 혈액 검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님 거를 뽑았는데 따님 거 뽑았다고 하기에도 너무 더 젊은 거예요. 따님이라고 해도 젊을 정도. 네. 일단 공복 혈당, 당을 보는 건데 나이가 드시게 되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지나가기 때문에 날씬하신 분들도 당뇨나 또는 당뇨 전당회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정상 범위를 126 미만 했을 때 92, 아주 안정적이시죠? 저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체중이 덜 나가시는 어르신들은 HDL 좋은 콜레스테롤도 낮아요. 보통. 그런데 HDL이 올라가는 거는 보통은 어떠한 특정한 콩으로 된 식품을 먹거나 또는 운동을 하거나 근육량이 많은 경우에 높거든요. 일단은 체중이 별로 안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식사 때문에 올라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술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자연스럽게 배 쪽에 이제 지방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높은 게 바로 중성 지방이고 간 손상 예상 수치인데 중성 지방이 73밖에 안 돼요. 73. 역시
이것은 된장이나 콩 제품 또는 우리가 식단의 성공이라고 보고요. 이 정도 결과면 여성으로부터 몇 살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를 보면은 이분하고 나이가 같은 걸로 40대 초반. 40대 초반? 40대 초반. 우와. 면역왕이라고 그냥 괜히 붙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정도 건강 상태면 면역력을 유지해주는 어떤 비밀을 갖고 계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아니 95세신데요. 지금 40대 중반이면 50년이나 지금 젊으신 거예요. 네, 네.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다 젊으신 거야. 네. 자, 그러면은 조영구 씨가 지금 이제 할머니가 가지고 오신 그렇죠. 보물들을 지금 앞에다 진열을 해놓고 있는데 95세 되신 할머니가 40대 초반으로 보이게 하는 비결이 바로 1년 된 된장, 8년 된 된장, 25년 된 된장이 있는데 자,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보세요. 1년은 색깔이 그냥 우리가 사 먹는 거. 그리고 이거 봐봐. 갈수록 이거는 진해져. 8년. 이거 25년은요. 색깔이 초콜릿 색깔 있죠? 아주 까매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1년 된장이니까 그냥 우리가 늘 먹던 그 된장만. 네. 예. 8년. 요거는 조금씩 먹어. 8년. 누나 오래 살고 싶어서. 이걸 많이 먹어요. 25년. 아니야, 맛이 다 달라. 요건 조금 달짝지근하죠? 달짝지간? 아, 요거. 25년? 25년. 이 25년짜리는 써요. 근데 쓰기도 하겠지. 25년. 쌉시름해. 나도 먹어봐야지. 25년이 쓴데요. 이게 뭐라 그럴까? 저기 찰지 다르냐? 된장이? 된장은 끓여야지 맛있지. 날로 찍어 먹으면 근데 뜰거요. 저 사람 자꾸 뜰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 맛이 나네. 맨 마지막 거. 뜰거. 된장은 아, 뜰는 게. 원래 뜰뜨름한 거예요? 아, 뜰뜨름한 게 정상적인 맛이라는 거예요. 25년 된 된장인데 일단 기도. 야, 이거는 정말 한번 먹어보고 싶다. 쓰든 짜든 뜰든 이거 먹으면 10년을 더 사는 거야. 어때 맛이? 오자고 뜰고. 아, 정말 천연기념품을 저는 오늘 맛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약이라고 해야 할 만큼입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네, 보시기에도 보면 맛도 좀 다르지만 색깔이 굉장히 검죠. 이거요. 여기서 바로 된장의 검은색을 결정하는 것은 달변 물질인 멜라노이딘 성분 때문인데요. 자, 멜라노이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라고 우리 여러 번 배웠었잖아요. 네네. 몸에 노폐물, 독소를 만들어내고 암을 일으키는 원인까지 되는 이 활성산소를 아주 효율적으로 억제를 시켜줘요.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께서 혈당 수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했는데 이 멜라노이딘 성분이 혈당을 잘 조절해서 당뇨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산균의 증식에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독소 배출과 면역 기능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된장이 오래되게 되면 쓴맛이 나지만 그 유효 성분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이 딱 맞는 경우죠. 그렇습니다. 일단 된장이 오래 숙성될수록 가장 큰 변화가 유익균이 대량 증가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건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이 장에서 이 유익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염증도 생기고요. 발암물질도 생성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해진 유익균이 계속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면역력을 키워주는 데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5년 된 된장이 제가 볼 때는 유익균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 면역력을 높였다고 볼 수 있죠. 심순섭 할머니의 25년 약된장. 과연 유익균은 어느 정도일까? 숙성 기간이 각기 다른 세 종류의 된장. 미생물 현미경을 이용해 유익균 차이를 알아보기로 했다. 드디어 분석이 끝나고 과연 그 결과는 한눈에 드러나는 확연한 차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지금 햇된장에 비해서 8년 된 된장을 이제 관찰한 결과를 보시면 한 2배 정도의 균체량의 차이를 보였었고요. 햇된장과 25년 된 된장의 균체수 차이가 무려 한 10배 이상 정도의 차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5년 된 된장이 유익균 수로 봤을 때 10배다, 10배. 자, 햇된장보다 유익균이 10배 많은 이제 약된장, 이 효과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유익균이 많이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된장을 오랫동안 숙성시키게 되면은
가바 성분이라는 것도 증가가 돼요. 이 가바 성분도 뭐냐면 바로 네.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성분인데요. 네. 아미노산의 일종으로서 기능성 생리활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리활성 물질은요, 생체 내에서 기능 조절에 관여하는 물질에 결핍이라든지 과도한 분비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병태를 보일 때 이거를 바로 잡아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바가 숙성될수록 얼마만큼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150일 숙성된 거에는요, 가바 성분이 0.41mg 정도 들어있는데요. 네. 30년 된 된장을 한번 보시죠. 30.57mg으로 해서 74.6배나 증가되어 있습니다. 대단하다. 네, 대단히 정말 대단하다. 면역력을 증강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게 저렇게 많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니 우리가 된장 많이 사 먹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 언니 심순섭 언니 같이 그냥 우리가 25년을 묵혀서 먹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된장을 크게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재래 된장,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판 된장으로 네.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시판 된장 같은 경우에는 원료인 콩도 사실은 국내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거의 수입산 콩을 일단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숙성을 빨리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뭘 넣냐면 밀을 주로 많이 넣어요. 밀 넣고 주정이 들어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미료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맛을 내기 위해서. 맛을 내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방부제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판 된장을 묵혀서 먹는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효 기간에 따라서 그냥 드시는 게 좋고요. 묵혀서 드실 것 같으면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요즘에는 제조가 되는 그런 재래 된장들이 있으니까 그런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된장이라면 묵혀서 드시는 게 가능해요. 묵히는 방법이 그냥 항아리에다 놔둔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딱딱하게 굳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에 이렇게 담아뒀다가 이게 좀 이렇게 수분이 다 날아갈 때가 되면 이제 여기에다가 콩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을 콩이 1, 물이 9 이렇게 해서 1:9의 비율로 콩죽이 될 때까지 이걸 끓인 다음에 소금으로 이제 간을 해서 소금 염도를 맞추어서 이것을 식혀서 사실은 이제 부어줘서 이렇게 치대가지고 잘 치댄 다음에 그걸 다시 항아리에 넣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때 중요한 게 집에서 하실 땐 염도예요. 염도를 이제 소금의 농도를 잘 맞추지 않으면 오히려 그렇죠. 부패 변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금물에다가 달걀을 이렇게 담갔을 때 이 달걀의 표면이 올라오는 게 한 500원짜리 동전 정도 올라오면 사실은 이게 가장 장담극에 적당한 농도다라고 하거든요. 오래 먹을수록 그 효능이 수십 배 늘어난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뭐 이거 이상이 없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요. 비법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비법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건데 좀 뭐 보자기를 제가 좀 풀어도 되겠습니까? 예. 자, 담을 때 네네. 그 된장 담을 때 이렇게 넣는 게 있어요. 먹는 거 하고 담글 네. 때 이게 넣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상황버섯. 상황버섯. 이거는 암 고치는 데 쓰는 버섯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걸 삶은 물 가지고 된장 치대서로 해놨더니 뭐 그렇게 좋대요. 이 된장하고 상황버섯을 같이 드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우리 그전 친정 아버지께서 약주를 좋아하시니까는 우리는 그때도 이 상황버섯을 슬렵쓰느니 좋다고 해서 사다 주준야에다 다려 먹었거든요. 그래 그 계기로 해가지고 된장거정 이렇게 만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이제 그 가문의 전통 식품이네요, 이게. 그럼 이걸 지금 이게 삶은 물인가 봐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걸 뭐 이걸 이렇게 해서 국을 끓여 자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네. 이게 안 들어가면 약된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네, 이게 들어가야지 약된장이 되고. 그 외 화면에서 봤던 그 갈색물의 정체가 바로 이 상황버섯 물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이 버섯을 다릴 때 그럼 어떤 방법으로 다리는 게 좋을까요? 뭐 주전자? 저희 집에서는 그 물 1리터 정도 된 주전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 요거 반 정도 됩니다. 요거 반 정도 되는 거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살짝 물에 한번 헹겨서 끓여내요. 첫 번째는. 네. 그다음에는 그걸 반을 또 잘라요. 네. 두 번째 다릴 때 반을 자르고 또 세 번째 다릴 때는 또 반으로 잘라서 뭐 4조각이 되고 그렇게 해갖고 5번 정도 다릴 때까지 계속 잘라서 다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50g을 상황버섯 잘게 썰어줍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잘 우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래서 50g에다 2리터 정도 되는 물을 넣어가지고요. 한 2시간 정도 끓이게 되면 한 반 정도 줄어듭니다. 한 1리터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탕하고 3탕까지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3탕까지 하면 3리터의 물이 나오죠. 같이 네. 섞게 되면. 그걸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하루에 한 300cc씩 드시게 되면 딱 11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소화기통이 좀 많이 안 좋고 속이 내가 다신 분들은 식사 후에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고요. 네. 좀 건강하시고 약간 소화 잘 되시는 분들은 네. 식전에 차가웠게 해서 그냥 드셔도 관계 없습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무궁무진 네. 이제 이렇게 진액이 상황버섯 진액이 올라온다는 말씀인데 된장 안에도 물론 상황버섯 성분이 들어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차를 끓이는 것에 관해서 된장차는 어떻게 만드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아, 이제 된장차는요. 애들 때는 또 뛰어놀다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그럼 어머니가 이거 된장을 타서 좀 물에다 타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갈증도 안 나고. 그런데 아니 이 물을 갈증 나는 데다 된장물을 끓여서 먹이면 그게 근데 갈증이 더 나지. 아니죠. 근데 한번 드셔보시면 네. 그걸 짜게 먹는 게 아닙니다. 된장차를 짜게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심심하게 슴슴하게. 네. 그래서 그 물을 타서 주시면 뜨거운 물을 먹는데도 갈증이 안 나더라고요. 자, 바로 이것이 95세 면역왕이 드시는 상황버섯 약된장차인데 상황버섯 끓인 물에 된장을 그냥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맛이 어떤지 제가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짤 줄 알았더니 고소해요. 하나도 안 짜고. 아, 그래요? 저게 된장하고 상황버섯 물하고 이 비율을 어떻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 한 컵에 우리 찻숟가락 있잖아요. 티스푼. 네네. 티스푼으로 이렇게 한 스푼 정도만 퍼서 네. 이제 저어갖고 드시면 굉장히 간도 많고 좋습니다. 이 상황버섯하고 된장의 만남에 관해서 이거 시너지 효과가 뭐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무병장수할 때요. 네. 이 두 가지 궁합은 정말 절대적인 궁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상황버섯은요, 우리가 뽕나무 상자하고 누를 황자 써가지고 봉황록이라는 책에 보면은 늙은 뽕나무에 달린 노란 황색 버섯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불로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의서에 보게 되면 여성분들 하열이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생리가 안 나올 때 남성분들의 복부 쪽에 덩어리 같은 것이 있을 때 치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열이라든지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암에 대한 증상이죠. 그러니까 암을 치료한다라는 것이 이미 예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건데 실제 일본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버섯들과 함께 비교 실험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종양 저지율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상황버섯이었는데요. 96.7%이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 종양 저지율을 보였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된장과 함께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상황버섯을 된장에 이렇게 첨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 된장도 원래 자체가 항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항암 활성을 약 3배 정도 늘린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국내 한 대학교 연구에서는 그 바람쥐에 그 상황버섯으로 담근 된장을 먹인 쥐와 그렇지 않은 쥐의 생존 그 기간이 상황버섯 된장을 먹은 쥐에서 약 2배 정도 더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항암 활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좀 궁금한 게 된장이 상황버섯을 만나면 항암 면역 효능이 3배 높아진다 그랬는데 이병헌 교수님, 그럼 우리가 심순서 할머니가 드신 그 오래된 된장이 아닌 그 숙성이 짧은 된장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 우수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상황버섯에 있는 화학물질 중에서 폴리페놀하고 폴로노보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런 화학물질들이 우리가 항암 효과도 갖고 또 활성 산소를 떨어뜨려주는
그런 항산화의 기능을 갖거든요. 이러한 화학물들이 이제 보통 버섯에 많이 들어있는데 으뜸이 상황버섯, 두 번째가 차가버섯, 영지버섯, 그리고 동충하초, 맨 마지막이 표고버섯. 이런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상황버섯이 좋은 건 알지만 비싸서 못 사 먹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25년 된장 8년짜리 이런 거에 다 지금 이 상황버섯 대림을 넣으셨잖아요. 만약에 다른 약재 좀 쌈직하거나 뭐 한약 약재를 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걸 된장할 때 만들 때 그걸로 써도 약성은 있을까요? 그럼요. 아까 그 유병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상황버섯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얘기하신 게 영지버섯이 있어요. 영지버섯. 예, 영지버섯은요 자연산을 사더라도요 상황버섯보다는 5배나 쌉니다. 그리고 영지버섯 가지고 된장을 만들어서 실험한 실험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영지버섯 된장도 항산화 작용이라든지 항암 작용이 굉장히 매우 우수하다고 그 논문에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지를 좀 대용으로 해서 사용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이제 정말 아주 탁월한 면역력으로 건강하시니까 뭐 앞으로 무슨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세요? 뭐든지 할 수 있으면은 해서를 없는 사람 주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뭐 배웅이시요 나이가 젊어요. 이게 일찍 죽었으면 맞다 2번 죽었을려 먹을 얘기. 멀리서 오신 우리 심순섭 할머님께 건강을 기원하는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 충분히 보시고 저건 내 거다 싶은 대목이 있었을 겁니다. 꼭 실천하셔서 장수학의 비밀 밥상으로 100세 건강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더 놀랍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9988 내몸 사용 설명서. 다음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식재료들이 조선 왕실의 건강 비법이었다. 음식으로 병을 치료한다. 식치. 일면 한 5, 6개월 수술을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암 말기에서 생명을 살린 궁극의 혈관 청소부. 호박, 마늘이 만나서요. 정말 훌륭한 식체 레시피가 되었습니다. 당 수치가 500이 넘어가면 기계에서 에러가 뜬다 그러더라고요. 보름 만에 혈당이 잡혔습니다.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합병증까지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주 돼지 감자는 잊어라. 숨겨져 있던 당뇨 최강자. 이 특별한 메밀의 정체는? 한국인의 필수품 배추. 사실은 최고의 청혈제였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무 딱이다 싶을 정도로 이 효능이 굉장히 빨라요. 이게 제 기관지를 지켜준 1등 공신이죠. 부작용 없이 맛있게 음식으로 치료하는 법. 목요일 밤 11시 내 몸 사용 설명서에서 공개됩니다.